비하인드, 우도기 부상 막은 손흥민 리더십, 시어러 선정 베스트 11 찬사, EPL 역사에 남을 주장. 손흥민, 32, 토트넘 호스퍼, 이 또다시 빛났다. 45분 동안 그라운드를 지배하며 한 골 2도움을 기록, 토트넘의 대승을 이끌었다.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이 선정한 2주의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리며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BBC는 외면했지만 프리미어리그 레전드 앨런 시어러 또한 손흥민의 경기력에 엄지를 치켜 세웠다. 손흥민은 지난 16일 한국 시간 열린 2024에서 25시즌 프리미어리그 16라운드 사우샘프턴전에서 왼쪽 측면 공격수로 선발 출전했다. 그는 단 45분 동안 한 골과 2도움을 기록하며 토트넘의 5에서 0 대승을 이끌었다. 팀이 전반에만 넉넉한 리드를 확보한 가운데 후반전 시작과 동시에 교체되며 휴식을 취했다. 경기는 시작부터 손흥민의 페이스였다. 전반 12분, 상대 수비수가 제대로 걷어내지 못한 공을 손흥민이 침착하게 왼발 슈팅으로 마무리하며 선제골을 기록했다. 이는 그의 리그 5호 골이자 EPL 개인 통산 125번째 골로 니콜라 아넬카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리그 역대 득점 공동 18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어 전반 25분, 손흥민은 쇄도하는 파페 사르에게 정확한 패스를 보내 추가골을 도왔다. 그의 결정적 패스는 수비진을 완벽하게 무너뜨리며 사르의 득점으로 이어졌다. 전반 종료 직전, 손흥민의 진가는 또다시 발휘됐다. 그는 아웃프론트로 제임스 매디슨에게 감각적인 패스를 연결하며 이날 두 번째 어시스트를 기록했다. 손흥민은 이로써 프리미어리그 통산 68번째 도움을 올리며 데런 앤더튼을 넘어 토트넘 역대 최다 어시스트 기록의 주인공이 되었다. 18일 한국 시간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은 16라운드 베스트 11을 발표했고 손흥민은 공격수 부문에서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2주의 팀은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다 득점자이자 레전드 공격수인 앨런 시어러의 선택으로 구성되었다. 시어러는 손흥민의 활약을 두고 단 45분 동안 한 골과 2도움을 만들어냈다. 완벽한 경기였다 라고 극찬하며 그의 존재감을 높이 평가했다. 손흥민과 함께 공격수 부문에는 알렉산데르 이삭, 제이콥 머피, 이상 뉴캐슬가 선정되었다. 또한 소파스코어와 후스코어드닷컴 같은 축구 통계 매체들 역시 손흥민을 2주의 팀에 포함시켰다. 특히 후스코어드닷컴은 손흥민에게 평점 9.79점이라는 압도적인 점수를 부여하며 16라운드 최고의 선수로 선정했다. 손흥민은 이날 기록한 2개의 도움으로 토트넘의 새로운 역사를 썼다. 토트넘 통산 68도움을 기록하며 데런 앤더튼 67도움을 넘어 구단 역대 최다 어시스트 1위에 등극했다. 손흥민은 크리스티안 에릭센, 해리 케인, 아론 레넌 등 전설적인 선수들을 제치고 토트넘 역사에 새로운 발자취를 남겼다. 이러한 손흥민의 기록 행진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32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경기력과 클래스는 여전히 리그 최고 수준임을 입증하고 있다. 손흥민의 활약에 대해 현지 언론들도 극찬을 쏟아냈다. 영국 풋볼 런던은 손흥민은 두 번째 골을 기록했고 2개의 어시스트는 경기를 완벽하게 지배했다. 전반에만 한 골 2도움을 기록한 뒤 휴식을 취했다. 며 평점 9점을 매겼다. 데일리 익스프레스 역시 손흥민에게 팀 내 최고 평점 9점을 부여하며 하프타임에 교체된 것은 그의 몸을 관리하기 위한 선택이었다. 손흥민은 여전히 월드클래스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영국 공영방송 BBC의 2주의 팀을 선정한 트로이 디니는 손흥민을 제외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다만 통계 매체와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이 손흥민의 활약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만큼 디니의 선택은 의문으로 남았다. 이번 경기의 승리로 토트넘은 그동안의 부진을 떨쳐내며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다. 특히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경질설까지 불거졌던 상황에서 손흥민의 활약은 팀에 큰 힘을 불어넣었다. 개인적으로도 손흥민은 최근 에이징 커브 논란과 결정력에 대한 비판을 잠재우며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다. 팀의 주장으로서 토트넘을 이끌고 동시에 스스로 기록을 세워가고 있는 그의 모습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다. 단 45분,
그 짧은 시간 동안 손흥민은 한 골과 2도움을 만들어냈고 팀의 귀중한 승리를 안겼다.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이 선정한 베스트 11, 레전드 앨런 시어러의 극찬, 그리고 현지 언론들의 호평은 손흥민이 여전히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선수임을 입증했다. 이번 경기를 통해 손흥민은 토트넘 역대 어시스트 기록을 새로 쓰며 구단의 살아있는 전설로 남았다. 앞으로도 그의 활약이 계속될 것이라는 믿음 속에 손흥민은 다시 한번 월드클래스임을 증명했다. 2. 토트넘 팬들 미쳤어? 대폭발. 다니엘 레비, 오징어 게임, 복장 조롱까지 죽지 말고 456억 꼭 타라. 능력 보여줘. 손흥민 소속팀인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호스퍼가 느닷없이 OTT 넷플릭스 제작물 오징어 게임 2와 콜라보를 한다고 밝혀 팬들의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2008년 이후 16년간 공식 대회 우승 트로피 하나 없어 구단의 성적 상승이 필요한 시점에서 OTT와 협업이 무슨 일이냐는 반응이다. 그만큼 토트넘 팬들은 우승 한번 하고 트로피 한번 품는 게 간절하다는 뜻이다. 비판은 토트넘을 23년째 경영하고 있는 레전드 CEO 다니엘 레비 회장에게 쏠리고 있다. 오징어 게임 참가자들처럼 트레이닝복 차림을 한 모습이 합성사진으로 토트넘 커뮤니티에 공개돼 화제를 불러일으킬 정도다. 토트넘은 18일 한국 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넷플릭스와 협력, 오징어 게임 시즌2 출시를 지원하게 됐다고 발표했다. 2021년 9월 공개돼 전세계적인 히트작이 된 오징어 게임 시즌1 후속작으로 오는 26일 공개된다. 기존 오징어 게임 시즌1의 경우 참가자들이 456억 원의 상금을 타기 위해 목숨을 건 생존 게임을 벌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비공개 시사회가 진행되면서 이번에는 어떤 내용으로 전세계 시청자들을 사로잡을지 주목된다. 그런 와중에 토트넘도 오징어 게임 시즌2와 협업 확정을 알린 것이다. 토트넘은 한국의 스릴러 시리즈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많이 본 시리즈 중 하나라고 소개한 뒤 리버풀전 23일, 과 울버햄프턴 30일 등 두 팀과의 홈 경기에서 팬 참여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분홍색 후드 점포를 입은 경비원이 경기장을 돌며 팬들과 사진 찍을 기회를 제공하고 시즌1에 등장한 영희 인형, 대형 풍선을 토트넘 호스퍼 경기장 외부에 전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토트넘 최고 수익 책임자 라이언 노리스는 넷플릭스 최고 시리즈와의 협업을 통해 구단이 대중문화 중심에 설 것이라고 전했다. 겉보기엔 좋은 시도다. 한국인들 입장에선 한국을 대표하는 시리즈물 오징어 게임과 한국 최고의 축구 선수 손흥민이 뛰는 토트넘의 결합이 특별할 수 있다. 하지만 토트넘의 발표를 접한 팬들은 격분을 멈추지 않고 있다. 취지엔 공감하지만 프리미어리그 10위에 그치고 있는 토트넘은 당장 경기력 끌어올리기에 집중해야 할 때라는 게 상당수 팬들의 의견이다. 팬들은 향후 홈 경기에 오징어 게임 시즌2에 대한 강력 항의 움직임도 드러낼 방침이다. 레비 회장의 오징어 게임 트레이닝복을 입은 모습까지 토트넘 팬들의 대형 커뮤니티 토트넘 커넥트의 합성사진으로 공개돼 시선을 쓸어담고 있다. 한 토트넘 팬은 456억 원을 꼭 타서 좋은 선수 한 명 사오자. 능력을 보여달라고 했다. 다른 토트넘 팬은 축구는 못하는데 이런 이벤트는 귀신같이 잘 끼어든다고 했다. 3. 제발 사우디 도와줘. 울부짖는 메뉴. 주급 6억 몰락한 슈퍼스타. 부르는 팀 없어. 매각 불가 위험. 마커스 레시포드를 부르는 곳은 사우디아라비아밖에 없다. 현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레시포드를 팔기로 결정했다. 지난 여름부터 레시포드 매각을 고려했던 맨유는 이번 시즌에도 레시포드가 태도가 달라지지 않고 부진한 경기력에 변화가 없자 매각을 적극적으로 고려 중이다. 후뱅 아모림 메뉴 감독은 레시포드를 맨체스터 더비에서 제외시키면서 더 이상 팀에서 필요하지 않은 선수라는 걸 보여줬다. 레시포드는 20일 이하 한국 시각에 진행될 토트넘 원정길에도 동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레시포드도 이적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였다. 레시포드는 이적설이 나온 후 난 개인적으로 새로운 도전과 다음 단계의 준비가 됐다고 생각한다.
이적에 열려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다른 선수들이 과거에 어떻게 떠났는지 봤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 내가 떠날 때 직접 입장을 밝힐 것이다. 고 덧붙였다. 문제는 래시포드 매각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다. 맨유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18일 래시포드의 연봉과 2028년 여름까지 남은 계약을 고려하면 맨유가 이적료를 내린다고 해도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구단은 거의 없다고 평가했다. 래시포드가 원하는 행선지는 스페인으로 알려졌다. 스페인이라고 한다면 빅클럽인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일 것이다. 하지만 레알 마드리드에는 비니시우스 주니오르와 킬리안 음바페가 있고 바르셀로나가 영입할 위지가 있다고 해도 재정이 열악해 불가능하다. 지난 2022년 래시포드 영입을 노렸던 파리 생제르맹은 더 이상 래시포드에게 관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텔레그래프는 PSG는 이번에 래시포드에게 탈출구를 제공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2022년에 있었던 PSG 이적은 래시포드가 자유계약으로 나올 때만 가능했다고 전했다. 지금 래시포드에게 진정한 관심을 보이는 곳은 사우디밖에 없다. 텔레그래프는 사우디 프로리그는 래시포드에게 맨유에서 나갈 수 있는 길을 제공할 것이다. 포드는 모하메드 살라, 케빈 더 브라위너와 함께 사우디의 최우선 타깃 목록에 올랐다. 사우디는 래시포드 영입에 있어서 필요한 돈에 당황하지 않을 것이다. 고 전했다. 사우디의 관심은 진심이었다. 위 매체는 래시포드는 사우디 프로리그 상위 4개 클럽인 알-이티하드, 알-힐랄, 알-나스르, 알-아흘리에 관심을 끌 것입니다. 사우디 국부펀드에 속하지 않은 알-카디시아에 대한 이야기도 있다. 고 덧붙였다. 래시포드의 사우디 이적에서의 관건은 선수의 이적 위지다. 래시포드는 1997년생으로 전성기를 달릴 수 있는 나이다. 래시포드는 2026년 월드컵 출전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선수가 사우디로 향한다면 월드컵 무대를 스스로 포기하는 셈이다. 래시포드가 가고 싶은 구단들은 래시포드를 원하고 있지 않으며 래시포드를 원하는 사우디는 선수가 고려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맨유와 래시포드의 계약은 아직도 3년 6개월이나 남았다. 맨유는 처분하려고 시도하겠지만 래시포드 매각은 현재로서는 매우 어려워 보인다.